더 이상은 부자들의 세금이 아닌 상속세 절세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평소 며느리를 아끼던 시부모는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급박한 상황을 대비할 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세무 상식에 대한 부분을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을지 모르는 상속인. 당황스럽고 갑작스럽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자주 하는 질문을 엄선해 놓았으니 우리 하나씩 같이 천천히 살펴보시도록 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다면 주변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는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는 가족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세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신고하려면 우선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실 수 있어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항목 중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기 서비스 항목 중 안심상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경로로 온라인 접속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시,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가능하니 직접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비교적 큰 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를 줄이려는 고의적인 인출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 현금 인출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그 사용처를 꼭 기록해 두셔야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피상속인의 퇴직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수령을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피상속인의 채무 또는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계산되는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같은 재산의 금액이더라도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자녀의 기본공제액 5억 원에 배우자 공제액 5억에서 30억이 계산되어서 재산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1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일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7억이고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만약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5억 원만 공제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17억 모두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는 있어요. 상속공제는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배우자의 법적 상속 지분은 자녀가 1명일 때는 60%, 2명일 때는 43%, 3명일 때는 33%이니 정확한 공제금액 계산을 통한 계획이 필요하겠네요. 주택 소유자가 되신 어머님과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 명의로 상속받은 집인데 자녀만 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죠. 어머님으로부터 직접 재산을 넘겨받았을 때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국세청에서는 어머님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 증여세는 주택을 증여했다는 과세가 아니라 세법상 자녀가 임대인인 어머님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주택의 임대료만큼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과세라는 점은 세무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봉양한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이라면 3억 원 전액이 공제가 되고 13억이라면 6억 원만 공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본 공제액보다 1억 원 더 공제받을 수 있네요. 하지만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동거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아버지와 동거했던 자녀의 명의로만 주택을 상속받아야 해요. 첫 번째 요건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유지 조건이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10년이라는 기간 중에는 학업, 직장, 요양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 동거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상황도 합산이 가능하고요.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에도 무주택 기간을 포함, 일시적인 2주택 기간도 포함된다는 점이 그나마 숨이 트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두 개의 주택을 모두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방향이 절세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돼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시에 12억 초과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차익에 대한 부분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간단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도 준비해서 안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까운 시일 내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상속세는 상속받는 분 말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고를 하셔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좋겠어요. 만일 세금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분납 신청 또는 연부연납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분납은 신고 시 일부만 납부하고 남은 세금은 2개월 후에 내는 방식이고요. 연부연납은 매년 일정 세금을 납부하시는 방식이며 최대 10년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 관련 국세청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추려서 세무상식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분명 다가올 일이니 미리 정리해 두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서 세무적인 부분이 쉽게 다가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준비해 보았어요. 상속받으신 분에게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으실 것이라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정동 뜰부동산으로 방문해 주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실껏 상담해 드릴게요. 그럼 내일도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도움될 정보를 들고 준비해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